혹시 살아오며 가볍게 던진 말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별일 아닌 듯 넘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더 쓰라린 기억. 그 표정, 그 톤, 그 무심함.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여길 때의 공기를. 대답이 막히고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그 순간을.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을 쏟아낼 것인가? 그냥 삼킬 것인가? 아니면 단 한마디로 흐름을 바꿀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시의 정면, 그리고 나의 중심. 먼저 원리를 짚겠습니다. 무시하는 행동 뒤에는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존감의 결핍, 불안의 과장, 관계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 사람은 이렇게 말로 서열을 만듭니다. 상대를 깎아 자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꺾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드릴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짧고 간결한 대응. 그러나 무게감 있는 대답. 딱 6가지. 그 중 하나만 익혀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장면을 그려봅시다. 회의실. 내 의견을 말하자. 누군가 비웃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데요.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감정으로 치고 나가면 싸움이 됩니다. 그냥 침묵하면 상처가 됩니다. 정답은 상황의 선택입니다. 침묵이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균형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 매장 카운터. 직원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냥 보시다 결정하세요. 순간 존재가 흐려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호명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시선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책임이 돌아오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민수님, 이 모델과 저 모델의 차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몰라? 칼 같은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때는 눈을 맞춥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호흡을 고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엄마도 지금 배우는 중이야. 짧은 문장, 차분한 눈빛. 그것만으로도 흐름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입니다.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지. 이 한마디가 담을 허물고 나를 지켜줍니다. 6가지. 침묵, 고명, 재해석, 시선, 유머, 공감. 이것이 오늘의 지형도입니다.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술로 들어갑니다. 침묵의 결. 말을 닫고 시선을 여는 방법입니다. 회의실. 종호 씨는 팀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지. 분명히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종호 씨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당황했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스스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검토해 봅시다. 동료들이 속삭였습니다. 너 참 잘 참았다. 차분하게 넘기니 오히려 팀장이 불편해하더라. 맞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말을 내뱉지 않아도 상대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종호 씨가 그 자리에서 맞받아쳤다면 회의는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침묵은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흐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무례할수록 침묵은 더 날카롭게 다가갑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끌리지 않으면 덕이 쌓인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를 지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침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해야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침묵은 도구입니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도구. 그것을 꺼낼 순간을 아는 사람이 결국 존중을 얻습니다. 윤정 씨는 새 세탁기를 사러 갔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윤정 씨가 물었습니다. 이 모델과 저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원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슷해요. 그냥 보시다 결정하세요. 순간 윤정 씨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 모델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민수 씨, 저에게 맞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곧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이름은 가장 소중한 호칭입니다. 이름이 불리면 집중하게 됩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태도를 바꿉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를 존중해야 한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작은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상대를 바꿉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나요? 그때 이름을 불러보세요. 짧은 부름 하나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수진 씨는 요즘 딸 미나와 자주 다퉜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수진 씨가 조심스레 조언했습니다. 그때 미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살았다는 게 놀랍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엄마도 살아가며 배웠단다.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말투가 누그러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심했네요. 이처럼 시선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빛과 태도가 대화를 이끕니다. 감정적인 싸움 대신 침착한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된다. 시선은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눌러두고 중심을 지킵니다. 그 힘이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나요? 말보다 눈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겁니다. 정훈 씨는 명절 모임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늘 따라오는 잔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역시나 삼촌이 말했습니다. 정훈아,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빨리 해야지.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훈 씨의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짧은 농담을 꺼냈습니다. 삼촌, 결혼이 밥 먹는 건가요? 좋은 밥 기다리며 열심히 먹는 중이에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삼촌도 피식 웃으며 머쓱해졌습니다. 잔소리는 사라지고 분위기는 가벼워졌습니다. 유머는 갈등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맞서지 않고 흐름을 바꿉니다. 상대도 자신이 심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로 상대를 가르친다. 유머는 말보다 강한 설득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풀어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나요? 유머로 받아치세요. 그 순간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민준 씨는 요즘 아내 지영과 자주 다퉜습니다. 늦은 귀가가 반복되자 아내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월급은 쥐꼬리. 집에도 늦게 들어와. 애는 안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는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너 혼자 다 감당하니 얼마나 지쳤을까. 아내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래, 사실 너무 힘들었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좀 나아지네. 공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공감은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다. 공감은 다툼을 막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나요? 그 속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지쳤구나. 기대가 컸구나. 이 한마디가 대화를 바꿉니다. 그리고 상대의 태도도 바꿉니다. 종호 씨는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만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친구 재민이가 계속 말을 비꼈습니다. 넌 아직도 그런 걸로 힘들어해? 답답하다. 좀 넓게 봐라. 순간 종호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진심으로 꺼낸 이야기가 가볍게 무시당한 듯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했습니다. 종호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너도 요즘 일 많잖아. 순간 재민이는 당황했습니다. 스스로 말이 지나쳤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실 요즘 피곤해. 미안하다. 제 해석은 무기를 무디게 합니다. 공격을 감정으로 받지 않고 상대의 상태로 바꿔주는 것. 그 순간 흐름은 달라집니다.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힘은 더 큽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무시할까요?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불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는 두려움 때문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립니다. 친구는 불안했어. 남의 삶을 얕잡아 말합니다. 그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존중받지 못할까 두렵고 자신이 작아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깎아내려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아, 저 사람의 불안이 저 말의 뿌리구나. 그렇게 보면 상처보다 연민이 생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는 자일수록 내면의 불안을 숨기려 한다. 무시당할 때 기억하세요. 상대의 불안은 나의 불안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직시할 때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시는 상대가 나에게 던지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존중은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약속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존중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 마음이 단단해야 무례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무시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삶은 남의 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존중은 선택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말이 칼이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단단하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직장인이 회의 중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상사가 비웃듯 말합니다. 그건 너무 유치하네. 순간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가치 있다. 비웃음이 그 가치를 지우지 못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존중한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이 문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내 삶의 뿌리가 됩니다. 존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이런 말이 쌓이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남의 무시는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존중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남이 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무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말로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긴 설득, 화려한 표현. 하지만 실제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짧은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이 몇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무시당한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꺾는 긴 연설은 필요 없습니다. 침묵 한 번, 이름 한 번, 재해석 한 번. 짧지만 단단한 말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끊고 무시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바꿉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또 다른 장면. 가족 모임에서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아직도 그거 하나 못했냐? 그때 유머 섞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네, 아직 못했으니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이렇듯 작은 말이 큰 파도를 만듭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물결을 퍼뜨리듯 짧은 문장이 대화의 공기를 바꿉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짧되 그 울림은 길어야 한다.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와 마음을 바꿉니다. 무시로 인해 꺾였던 흐름이 짧은 말로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긴 설명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긴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입니다. 핵심을 짚는 한 줄.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한 줄. 기억하세요. 작은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말은 당신의 존중을 지켜주고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말.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무시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무시는 아픕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듭니다. 무심한 눈빛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침묵.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둘째, 이름 부르기. 호명은 존중을 불러오고 태도를 바꿉니다. 셋째, 재해석. 공격을 감정으로 받지 않고 상태로 바꾸는 힘입니다. 넷째, 시선. 말보다 강한 눈빛이 대화를 주도합니다. 다섯째, 유머. 무거운 공기를 가볍게 풀어냅니다. 여섯째, 공감. 상대의 마음을 읽어 벽을 허무는 방법입니다. 이 6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하고 꺼내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이 중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침묵할 수도 있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짧은 재해석 한마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흐름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존중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 태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는 자신의 삶을 잃는다. 그렇습니다. 무시당한 순간에도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무시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침묵으로, 유머로, 공감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오늘 배운 작은 기술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께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